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소련이 만든 차르본바입니다. 차르본바는 히로시마에 떨어진 리틀보이보다 무려 3300배나 강력한데, 만약에 차르본바가 남한에 떨어진다면 남한 면적의 절반이나 피해가 갈 거라고 하죠. 이 정도면 정말로 핵무기의 왕이라고 부를만해요. 그런데 소련은 왜 어쩌다가 이런 미친 괴물폭탄을 만든 걸까? 이걸 알려면 우리는 먼저 미국과 소련의 냉전 시기로 가봐야 됩니다. 2차 대전 시기, 미국은 맨해튼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핵무기를 개발했고, 1945년에 일본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각각 한 발씩 핵을 떨궈서 전쟁을 끝내버렸습니다. 소련은 전쟁을 한 번에 끝내버린 이 핵무기의 위력을 보고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단 한 발의 핵무기만으로 전쟁의 양상을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으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소련은 1942년부터 미국의 맨해튼 프로젝트에 스파이를 심어서 미국의 핵무기 기술을 몰래 빼내왔습니다. 소련은 이렇게 첫 버전으로 핵무기 제조법을 빼내올 수 있었고, 덕분에 정말 빠른 시일 안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소련은 1949년 8월 RDS-1, 일명 퍼스트 라이트닝이라는 첫 번째 핵실험을 성공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이 RDS-1은 미국이 설계했던 플루토늄 기반의 원자폭탄하고 그 설계 구조가 거의 비슷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미국의 핵무기 기술을 훔쳐가지고 그대로 따라 만들어서 그래요. 자, 어찌됐든 이렇게 소련은 미국에 이어서 두 번째로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가 됐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미국과 소련은 이념, 정치, 경제, 군사까지 거의 모든 면에서 대립하면서 미국과 소련의 냉전 시기가 시작됐습니다. 냉전 시기, 두 국가는 핵무기를 두고도 끊임없이 경쟁했어요. 미국은 이제 원자폭탄보다 훨씬 더 강력한 수소폭탄도 개발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미국은 네바다 사막, 태평양 외딴 지역 등에서 수차례 수소폭탄 실험을 진행했어요. 자, 얼마 전에 리뷰영이 채널에 미국의 비키니 핵 실험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죠? 이게 바로 미국의 수소폭탄 실험이었어요. 이때 태평양에 있는 환초들이나 섬들이 수소폭탄 때문에 다 박살나고 고열에 녹아버리고, 환초들은 방사능에 오염되고 원주민들도 방사선에 피폭되고 이 섬을 떠나버리고 완전히 난리가 났었어요. 이 영상도 되게 재밌으니까 지금 우측 상단에 나오는 카드를 눌러서 한번 시청해보시기 바래요. 댓글과 설명란에도 남겨놓겠습니다. 자, 어쨌든 미국이 만든 수소폭탄의 위력은 정말 엄청났습니다.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리틀보이의 폭발력은 약 15킬로톤으로 기록됐거든요. 그런데 1952년에 미국이 터뜨린 수소폭탄의 위력은 약 10.4메가톤, 히로시마의 리틀보이보다 무려 700배나 더 강력한 위력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은 수소폭탄을 성공적으로 개발하면서 소련과의 핵무기 경쟁에서 완전히 앞서 나가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소련도 당연히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소련은 1953년 8월 RDS-6S라고 하는 수소폭탄을 만들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수소폭탄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당시 소련이 아무리 핵무기를 많이 개발한다고 해도 미국만큼의 핵무기 무장 능력을 가질 수는 없었어요. 소련의 서기장이었던 니키타 후르쇼프는 이런 점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에 우리의 과학기술력을 보여줘야겠다 스키. 당장 저 양키놈들보다 더 강하고 더 거대한 폭탄을 만들라 스키. 후르쇼프의 명령에 따라 만들어진 이번 폭탄은 약간 특이했습니다. 실전에 배치하려고 하는 목적보다는 소련의 핵무기 개발 능력, 그리고 공산주의 체제를 과시하고자 하는 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목적에 따라서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수소폭탄을 제조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그렇게 불과 14주 만에 수소폭탄 하나가 설계, 제작, 실험까지 마쳐지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 폭탄이 바로 차르본바, 러시아의 군주를 나타내는 차르, 그리고 폭탄을 나타내는 본바가 합쳐져서 차르본바로 이름 붙여졌습니다. 그냥 쉽게 이해하자면 왕폭탄? 이런 느낌이죠. 이 차르본바라는 이름답게 폭탄의 규모는 엄청났어요. 무게는 27톤, 길이는 8m, 지름은 2m나 됐습니다. 거의 2층 버스만한 크기의 이 폭탄은 크기가 지나치게 너무 커가지고 폭격기에 들어가지도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폭격기의 폭탄 수납 격실의 문을 아예 없애버렸다고 하죠. 그래야 차르본바가 실렸으니까요. 그리고 차르본바 폭발 테스트를 진행한다면 차르본바가 워낙에 폭발력이 세가지고 차르본바의 폭발이 폭격기에도 가해져가지고 폭격기에도 피해가 올 걸로 예상됐어요. 그런데 폭격기의 이동 속도를 높일 수는 없으니까 그 대신 차르본바의 하강 속도를 늦추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하냐?
차르본바에다가 무게 800kg, 넓이 1600제곱미터나 되는 초거대 낙하산을 차르본바에 설치하는 거예요. 그렇게 차르본바가 떨어지는 시간을 벌고 그동안 폭격기는 최대한 멀리 도망가는 거죠. 또 폭격기에는 복사열 반사제도 칠해놨다고 해요. 그만큼 차르본바의 파괴력이 엄청나니까 대비를 철저히 한 거예요. 실험 당일 1961년 10월 30일 북극해 노바야 제말리아섬 북쪽 고도 1500m 차르본바가 투하됐습니다. 차르본바는 고도 4.2km 지점의 공중에서 폭발했죠. 차르본바의 파괴력은 정말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폭보다 무려 3,300배나 강했거든요. 또 폭발이 일어날 당시 화구의 지름은 8km. 이 화구의 크기만 해도 엄청나다 보니까 이 화구가 달에서도 보일 정도였고 화구는 지상에서부터 성층권까지 닿았다고 하죠. 차르본바의 버섯구름은 높이 67에서 95km, 폭은 40km에 달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버섯구름인 거죠. 이 버섯구름의 높이만 해도 에베레스트 산 높이의 거의 8배가 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컸는지 1000km 밖에서도 잘 보였다고 합니다. 또 1100km 떨어져 있는 핀란드 일부 지역까지 차르본바의 충격파가 도달해가지고 유리창이 깨졌다고 해요. 또 차르본바는 무려 1억 도의 열을 발생시켰는데 100km 바깥에 있어도 3도 화상에 걸릴 정도로 아주 강력한 열이었다고 합니다. 차르본바가 폭발하면서 생겨난 지진파는 지구를 3바퀴나 돌았고 전 세계의 모든 지진 관측기가 흔들렸다고 해요. 차르본바가 만들어낸 지진은 5.25. 또 차르본바를 떨군 폭격기는 이미 45km 밖에까지 이동을 했는데 이렇게 멀리 있었어도 차르본바의 충격파 때문에 상당히 위험했다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차르본바에다가 초거대 낙하산을 달아놓지 않았다면 폭격기는 진작에 폭발에 휘말렸을 겁니다. 사실 차르본바를 처음 설계할 때는 그 목표 위력을 100메가톤으로 잡았다고 해요. 그런데 소련의 핵무기 개발자들은 100메가톤이면 비행기가 폭발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이거 폭발력을 절반으로 줄여야겠는데요? 그래서 개발자들은 차르본바의 위력을 49메가톤으로 거의 절반으로 줄였다고 해요. 그런데 위력을 절반으로 줄였어도 차르본바의 폭발력은 괴물이었습니다. 또 차르본바의 폭발력을 알 수 있는 재밌는 지표가 있는데요. 2차 대전 때 소모한 모든 화력을 다 합쳐도 여기다가 10배를 곱해야지만 차르본바랑 비슷하다고 해요. 또 1.4초 동안 지구 전체에 도달하는 태양 에너지의 양하고 차르본바가 비슷하다고 하죠. 또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진 리틀보이보다 3,300배나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리틀보이 같은 경우에는 작은 도시 하나를 먼지로 만든다면 차르본바는 파리나 뉴욕, 서울 같은 수도급의 대도시부터 그 주변 지역까지 전부 다 가루로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소련은 차르본바 폭발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실험 직후 니키타 루쇼프는 이렇게 발표했죠. 오늘 소련 최강의 무기 차르본바 폭발 테스트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사실 더 강하게 만들려고 했는데 모스크바에 있는 창문들이 다 깨질까봐 일부러 폭발력을 줄였습니다. 이것은 서방 세계에 소련의 기술을 과시하기 위한 멘트였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 소련의 발표를 듣자마자 극대노했습니다. 야, 소련 이 자식들 돌았네? 야, 우리도 핵실험 멈췄던 거 전부 다 가동시켜버려! 미국은 갑자기 왜 이렇게 반응했을까? 사실 미국하고 소련은 1958년부터 1961년까지 모든 핵실험을 일시적으로 중단하자고 비공식적으로 합의했거든요. 그런데 소련은 이 합의 기간이 끝나자마자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핵무기 차르본바를 터뜨린 거예요. 이봐, 우리 약속했던 기간 그 이후에 핵실험한 거잖아. 이거 별로 문제 없는 거 아니야? 뭐 틀린 말은 아닌데 그래도 미국은 소련의 이런 행동에 극대노했어요. 그래서 미국은 모든 핵실험 프로그램을 재가동시켰고 100회 이상의 공중투하 핵무기, SLBM, 대잠 핵로켓 등등 다양한 전략 전술 핵무기 실험을 수행했습니다. 차르본바 테스트 직후 미국과 소련의 핵무기 경쟁이 다시 불붙은 거예요. 미국과 소련은 상대방보다 더 강력한 무기, 상대방보다 더 많은 무기를 갖기 위해서 끊임없이 경쟁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도 미국하고 러시아가 갖고 있는 핵무기 중에서 80% 그리고 90%까지가 냉전 시기 때 만들어진 핵무기라고 하니까 그때 양국 간의 핵무기 경쟁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여러분들도 잘 짐작할 수 있겠죠? 차르본바는 인간이 만든 무기 중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로 기록됐습니다.
만약에 이 무기가 진짜로 전쟁에 사용됐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핵무기에 목숨을 잃었을지 상상조차 어려울 거예요. 차르본바가 소련 체제 선전용으로 단 한 번 터지고 끝났다는 게 정말 다행으로 여겨야 돼요. 차르본바 실험 이후 미국과 소련은 핵무기 경쟁을 계속하다가 1963년 미국과 소련 그리고 영국은 부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을 체결합니다. 이 조약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하를 제외한 대기권, 우주공간, 수중 핵무기 실험을 금지하는 거예요. 또 미국과 소련은 지나친 군비를 줄이고 핵무기 경쟁을 완화하기 위해서 핵무기를 감축하는 여러 가지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냉전 기간 동안 소련은 핵무기를 5만 5천 개, 미국은 약 7만 개 이상을 만들었었는데 핵무기 감축 협정 이후 두 나라는 각각 약 80에서 90% 이상의 핵무기를 감축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기준으로 미국과 러시아는 각각 5천 개 내외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죠. 자, 그럼 오늘의 영화 닥터 스트레인지 러브 리뷰였고요. 지금까지 저는 리뷰형이었습니다.